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비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 무력 분쟁 부분에 이제 국제 인도법, 그 결국 이제 무력 충돌법 분쟁법 이 부분에 이제 뒷부분 조금 더 봤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문제들, 그래서 뭐 외국인은 어떻게 볼 거냐, 외국인의 지위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부분 좀 보시고 뭐 개인의 뭐 주체성, 국제법적 주체성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범죄인 인도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범죄인 인도 부분을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좀 길게 끌었죠. 그 부분은 이제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범죄인 인도 부분이 이제 시험에 포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정치인 불인도 제도 같은 것도 설명드렸고, 근데 정치인 불인도라 하더라도 가해 조항, 국가 원수를 이제 암살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법에서도 우리 범죄 인도법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아니면 제노사이드나 전범이나 이런 경우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넘겨줬을 때 그쪽 가서 이제 심하게 어떤 상태가 벌어질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도 넘겨주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갖고 있고, 자국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넘겨줘요. 영미법 쪽에서는 넘겨주는 편인데 우리는 잘 안 넘겨준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 기억을 하셔서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걸 잘 봐두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그거에 어쩌면 연장선상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개인 뭐 특히 이제 범죄 인도 뭐 아니면 이제 제노사이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그때도 지난번 시간에 이제 개인이 주체성을 가져올 때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 의무까지도 이제 인정받게 될 수밖에 없다. 책임까지도 막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지게 되는, 대체로 이제 국가를 통해서 지게 되는 건데, 바텔의 의제 이론이라고 해서 국가를 통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국가를 통해서 권리를 구현하고, 그래서 그게 외교적 보호권이고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직접적으로 이제 특히 어떤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죄책을 묻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얘기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제 형사법 파트예요. 국제 형사법 파트에 이제 국제 형사재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도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이 누른베르크 전범회의나 이제 극동,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그 동경에서 있었던 극동 군사재판소. 근데 이거 이미 이전에 이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해서 파리 강화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19년에 이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축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독일의 전범, 그 중에서도 이제 비레르 미세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결국 처벌을 하겠다, 최고 범죄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합의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실제 처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레르 미세가 네덜란드로 도망갔고, 뭐 사실상 도망가게 해준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실현되지는 않았죠. 망명을 거의 이렇게 해놓고 형식적으로 이제 끝냈고, 그다음에 일반 독일군 전범들은 그냥 다 독일 쪽에서 알아서 처벌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6명 정도가 처벌을 받은 정도니까 이건 사실상 이제 실제적으로는 솜방망이로 처리해 준 거죠. 배상금만 왕창 때려버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전범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것이 거의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범을 처리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불이라는 게 이제 프랑스입니다. 불, 소련,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모여서 독일군 수뇌부들에 대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른베르크 전범 재판소, 군사 재판소를 열기로 런던에서 이제 헌장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판사들도 이쪽 재판부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맡아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화와 인도에 관한 반환, 이것을 위반했다는 범죄로 이제 국제범죄라고 해서 이제 추궁하기 시작했던 거죠.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최초의. 이게 누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고 보통 부르죠. 군사 재판. 그 다음에 A급 전범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현재로. 그다음에 일본 동경에서도 어떻게 된다? 극동 군사 재판소라고 해서 여기서 역시 중형 사형을 당했고, 뭐 A급, B급도 뭡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떻다? 뭐 교도소에 가게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때 전범 처벌이 있었고, 개인들이 국가 차원에서의 배상금만 물었던 1차 세계대전 때 그 내용과 다르게 개인, 물론 이제 뭐 완전 개인이냐 그건 아니고 국가기관의 성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뭐 총리를 했다거나 뭐 도조 히데키 같은 일본에 같으면 총리를 했던 사람이나 이렇게 전범들이지만 어쨌든 개인에게 물게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제노사이드라는 게 이제 대량 살상 같은 것들, 학살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제노사이드 방지협약을 만들 때 1948년에 이제 왜냐면 이제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죽였고 근데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 학살할 때 뭐 집시, 그러니까 인도 계열이라는데 이 집시라는 분들 이분들도 죽였고 폴란드계 사람도 죽였고 장애인도 잡아서 죽였어요. 이런 어떤 범죄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전쟁이다 보니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을 만들면서 국제 형사재판소를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요게 잘 안 됐어요. 요게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냉전이 잊혀지니까 만들어지니까 이게 잊혀져 버렸습니다.